시경의 성격과 내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시경의 창작 연대는 대개 BC 1100년, 바로 이 서주가 시작된, 그리고 나중에 이제 BC 600년이면 이제 동주, 있죠. 대략 한 500년 정도에 걸쳐서 수집되고 창작된 그런 시를 모은 것이 시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편찬 경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시가 있고요. 이것은 시를 채집하다는 뜻이죠. 민가를 채집하는 거고요. 헌시는 이제 조정해서 왕에게 바치는 거고, 진시는 지방관들이 조정에 바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치를 위한 참고 자료로 이렇게 수집이 됐던 것이죠. 여기 이제 공자가 관여를 했느냐, 이 시경의 정리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자의 산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사기 공자세가에는 공자가 시경을 원래 3천여 수가 있던 것을 300여 수로, 대략 한 10분의 1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빙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시경 정리, 이른바 산시설을 두고서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찬성론의 입장을 보면 이게 이제 사기 공자세가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또 사마천과 공자는 330년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료를 수집해서 공자의 산시설을 주장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또 이 주나라 때 이 제후국의 숫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개 한 1800여 개까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국풍 같은 경우는 15국풍이잖아요. 15개밖에 이제 없다는 것은 거의 한 이제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공자가 그 3천여 수를 300여 수로 정리하면서 여러 이제 제후국들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 전적에서 일시라는 것이 이제 발견됩니다. 일시는 지금 현재 전해지는 시경에 포함되지 않은 시거든요. 그러면 이 시들이 왜 포함되지 않았는가? 원래 있었는데 공자가 이 시경을 편찬하면서 제외한 시들이 다른 전적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일시의 존재는 바로 이 공자의 산시설을 찬성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반대론이 있는데요. 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오나라 공자 개찰이 오나라의 이제 왕자의 셈인데, 노나라로 와서 이 음악 연주 이런 걸 이제 관람을 하는데, 그때 벌써 그 시경에 현재 전해지는 시경의 순서대로 음악이 연주되거든요. 그때 공자의 나이는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나이에 그 시경을 정리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먼저 공자 이전에 벌써 시경에 어떤 체례는 다 정비가 돼 있었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사례라고 이제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공자 스스로 이 시경을 정리했다는 건 상당히 큰 업적인데, 공자가 본인의 업적을 어떤 때는 좀 자신 있게 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시경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마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또 시경에는 대량의 음시, 나중에 이제 주희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시경에서 이제 빼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기까지는 약간은 좀 음란한 내용의 시, 이런 것들이 시경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자가 과연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그냥 놔두었을까? 이 3000수를 300수를 정리하는 그런 대규모의 정리 작업을 하면서 꼭 왜 이런 시들을 놔두었을까? 이제 그런 의문점을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자의 산시설을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대한 이제 고대 인식은 주로 이제 공자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공자는 시경의 어떤 본질적 가치가 인간 본성의 표출에 있다, 이렇게 보고 노래의 신비한 감화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시가 상당히 이 대접을 받잖아요. 그것은 이제 고대로부터 이런 공자 같은 사람이 거기에 힘을 실어줬기 이제 때문이라는 거죠.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학시면 무의언이라. 그러니까 시를 배우지 않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의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했고요. 또
이니물이 주남 소남이면 기유 정 장면이 이비하여라.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이 시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뭐 원숭이가 벽을 바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떤 이 시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이 되기 위한 아주 필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심성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자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시경의 어떤 시구들이 다른 전적에도 이렇게 인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운문 인용이라고 이제 본다면 어떤 기능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수행 기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왜 이 시경의 어떤 식구들이 다른 시가 아닌 어떤 다른 전적에도 등장하는가, 왜 시를 인용하는가,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화자를 교육받은 사람이자 교양 있는 귀족의 성원으로서 확인한다. 시경이 이제 정전화되면서 이런 정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죠. 또 시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정신적인 친족 관계를 주장하게 된다. 같은 이제 문화권의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단장 추이를 통해서 어떤 한 일부분만 딱 끊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써먹는 그런 수법을 우리가 단장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어떤 그 시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이제 필요가 있을 때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역할들을 보면, 시가 삽입된 서사가 시가 읽히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어떤 산문으로 서술된 그런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중국학자죠. 프랑스와 줄리앙 같은 사람은 운문은 듣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여 행동하도록 선동한다. 산문보다 운문에 그런 기능이 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운문 같은 경우는 형식적 형식을 갖춘 어떤 논증 없이도 그 어떤 진리의 자연성이나 자연적인 성질이죠, 불가피성, 이런 것을 이제 부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를 증명과 인가로서의 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특징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소설 같은 데 나중에 보면 이런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시위증이죠. 중국어로 얘기하면 이시위증, 시로 무언가를 이렇게 증명한다. 시가 그만큼 어떤 증명의 수단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경에 대한 이제 고대 인식을 계속 살펴보면요, 시경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경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데, 나쁜 측면을 좀 얘기하면, 어떤 시경이 경전화됨으로써 아주 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시경이 아닌 시들은 그보다 낮은 지위밖에 차지할 수 없고, 그래서 새로운 시가의 등장이나 창작을 저해하는 그런 부정적 그 역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경이 정리된 이후에 전국 시대에는 거의 시가 창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의 공백기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형성이 됩니다. 시경이 이제 경전화되고, 한나라 때는 특히 이제 유학이 지도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더 많이 이제 연구가 되었죠. 그래서 시경 연구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분석행유를 해서 진시황이 유가의 전적들 다 태워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이 기억을 통해서 시경의 내용과 그 가르침이 나중에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것이 당시의 금문, 즉 예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서의 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세 학파가 정리한 것이 유행했다고 해서 이것을 삼가시라고 부릅니다. 노시, 제시, 한시, 이렇게 세 개의 학파가 시경을 해설한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모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이 분석행 이전에 어떤 존재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이제 고문, 그러니까 육국 문자로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것이라는 건데요. 모시가 이 삼가시를 누르고 또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 모시를 보면 이제 시경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모시의 선왕이시 경부부 성효경 후일륜 미규화 이풍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선왕이 이전의 왕들이 이걸 시경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조절하고 효와 경의 이것을 완성하고 인륜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고 풍속을 이렇게 바꾸었다. 이런 게 다 어떤 정치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이제 사람들은 이때 사람들의 시경을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도구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